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 월요일 녹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우리 시장 끝나는 기준으로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하고는 상관없이 아침장 강하다가 장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지수가 올라야 내가 보유한 종목이 오를 거다라는 그런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는 시장입니다. 강하게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상승 랠리가 올 거라는 기대도 안 하고요. 지금 미국의 CPI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FOMC에 대한 약간의 경계감,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정도 있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가 녹아져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시장을 그냥 좋은 시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목에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되냐라는 걸로 집중을 하면 되니까 시장은 오히려 덜 신경 쓰입니다. 그냥 오르려니 빠지려니 이런 정도의 시장이 좀 좋은 시장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를 보면 국내 증시 어쨌든 반도체 삼성전자도 올랐다 빠졌는데 지금 연말에 블록딜 이슈가 계속 돌아요. 홍나이 전 리움 이 삼성 재벌가들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1.5조 정도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 블록딜이죠, 블록딜.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블록딜에 대한 할인율이 크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지금 약간 이제 유리한 게 연말 배당도 좀 있으니까 지금 팔기에 좀 유리하죠. 또 내년이 넘어가 버리면 또 배당이라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팔기에 매력적일 수 있으니까 이 블록 얘기들이 좀 돕니다. 이런 분위기들도 우리 시장에 약간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블락이 돌다 보면 블럭이 돈다 이게 빨리 일어나 버리면 되는데 아무튼 0.5든 1%든 할인을 통해서 블록이 돌 수 있고 그렇게 돈 블록들은 그냥 바로 시장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지금 우리 시장의 어떤 약세의 요인 중에 하나지 않는가. 어쨌든 반도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 삼성전자를 개인적으로 사지는 않겠지만 삼성전자의 이런 블록 이슈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좀 눌린다면 반도체 기업들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이맥스 같은 경우 특히 메모리 쪽 반도체 사이맥스는 올랐다 빠진 거는 이제 딱 생각나면 이제 사이맥스인데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로 오늘 좀 강했던 거고요. 오늘 KC텍 이런 KC텍 같은 경우 오닉 IPS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눌리는 것들이 약간 삼성전자 흐름을 좀 따라가는 메모리 쪽 반도체 쪽 관련한 이익 기여도가 좀 큰 회사들인데 약간 이런 것들은 지금 빠지는데요. 최근에 다시 올랐다가 이렇게 다시 이게 M자 패턴을 그리죠. 기회 요인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크게 급등했습니다. 제가 T-로보틱스를 탐방을 갔다 오고 아침에 정리해서 콘트에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타이밍이 좋았죠. 제가 탐방을 갔다 오고 정리해서 오늘 장전에 올려드린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로봇 관련한 흐름들이 왔고 강하게 내일도 오른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미래 산업에 대한 로봇에 대한 어떤 화두가 종종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고 T-로보틱스는 오늘 좀 8% 정도 올랐습니다. 좀 빠지면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는데
근데 로봇이 갖다 붙어있는 TPC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윗꼬리가 달렸고 좀 급등했고요. 지금 많이 빠진 로봇 관련 주이고, 사이맥스도 그렇게 엮이는 것 같고, M2i 이런 것들도 요새 오늘 다 로봇 관련 주에 엮여서 좀 올라갔고, 유진 로봇은 상이구나. 와, 유진 로봇. 야. 그 다음에 오늘 그 로봇도 얘기하던데, 레인보우 로봇인가? 와. 이런 것들이 아침에 엄청 세더니 왜 많이 밀렸네. 근데 유진 로봇은 왜 상일까요? 로봇스타 볼까? 로봇스타 15%. 그 다음에 잠깐 있어봐요. 롯데 시스템? 롯데 시스템즈 로봇 아주 아닌가? 잠깐만요. 자, 시장은 뭘 보고 이름만 로봇이면 다 로봇인가? 로봇. 롯데 시스템즈도 로봇인데 이런 거는 왜 안 올려주나? 아니, 왜냐하면 사이맥스를 갔다 왔다는데 국내 로봇 그 이송 로봇 자율 로봇 중에 롯데 시스템즈랑 로봇스타랑 사이맥스였는데 롯데 시스템즈도 로봇인데 왜 얘는 그럼 롯데 시스 로봇 해야 되나? 테마주라는 게 진짜 웃겨요. 보면 진짜 이런 거 왜 반응이 없니? 로봇인데 이것도. 아무튼 아니면 내일 딴 로봇 다 가면 롯데 시스템 같은 거는 같이 따라가겠네요. 보니까 오늘 보지도 않았지만 로봇.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약간 테마 장세이고 급등락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개인들 신용잔고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기관 외국인들이 좀 개인들의 물량을 좀 받고 있고, 특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들의 이제 대주주 양도과세 회피 물량들도 좀 나오고, 특히 CFD 외국인의 매도 개인의 CFD와 중소형주에서 그런 물량들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과도하게 그럼으로 인해서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탑픽 종목들이, 탑픽이라고 하면 대장격 되는 위메이드랑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정을 좀 받는다면 연말 이후에는 다시 반등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알 수 없죠. 우리가 살 건 아닌데 시장 흐름들이 약간 그런 흐름들로 갑니다. 아무튼 오늘 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팅크웨어도 거의 시즈 모드를 달고 있고, 유비벨록스도 요즘 정말 팅크웨어로 엮여서 가는 게 아니라 유비 자체가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비벨록스는 의욕이 좀 떨어지는 거는 물론 되게 간절하게 올라가길 좀 바랬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있죠. 정말 애지중지 키우던 자식들인데 막상 장가 간다고 하면, 시집 간다고 하면, 물론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를 바랬지만 막상 되게 시원섭섭한 느낌이에요. 딱 보면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도 그랬고, 개인적으로 팅크웨어도 지금 아직 조금 그러지만 하여튼 이렇게 훅 가버리고 2만원 밑에서는 피토 의혹이 좀 생겼는데, 하이비전 이런 것도 그렇고 이미 캠트론한다 다원시스 같은 거나 그 전에 갔고, 그나마 이제 캠트로닉스가 28,000원 아래에 있는데, 근데 엄청 연말까지 무조건이라는 포인트는 아니고 계속 이제 천천히 CV2X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잔잔 나올 거예요. 그래서 흐름들은 계속 우상향으로 잡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지금 폭발적으로 빵 터져야 되는데 라는 어떤 상황보다는 분명히 그냥 28,000원 어느새 안착하고 이 흐름들을 좀 만들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트가 1년 내내 너무 지겨워요 하지만 작년에 이렇게 2월달에 많이 오르고, 사실 불과 요 정도 조정 받았다가 지금도 27,000~28,000원이에요. 크게 이게 누가 그냥 처음 보는, 캠트로닉스를 처음 보는 사람이 캠트를 보면 우리는 캠트가 제일 안 올랐어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욕심이죠. 여러분들 하이나
다원이나 한컴 같은 것들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주린이들 중에서는 엄청 따뜻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답답하다 보면 오래장에는 깨진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뭐 가면 좋겠죠. 가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종목을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내 것만 받아보면, 내 새끼만 받아보면 내 새끼가 세상 최고고 뭐 제일 이쁘고 그런데, 그런 물론 내가 단방 가고 내가 보유하고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한 종목이라도 계속 비교해서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무슨 온정주의 그런 게 아니라 무작정 냉정, 그거를 잃으면 주식시장에 다 잃는 거죠. 예, 냉정하지 못한 그걸 잃게 되면, 그거 아니면 다 좋죠. 뭐 다 싸고 뭐 다 좋고 뭐 그럼 다 백화점이고 무조건 엉덩이고 뭐 이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뭐 유닛 테스트가 오늘 뭐 공장 이거 준공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게? 뭐 보안 관련주들 계속 봐야 돼요. 특히나 마이데이터나 이런 메타버스 환경으로 가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집에 도어에 비밀번호를 잠그고 CCTV를 달고 하듯이 메타의 세상이 중요해질수록 개인의 어떤 정보와 개인의 보안, 그러니까 거기에 뭐 내 가상 자산이 다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그리고 메타의 내 캐릭터를 만들면서 더 많은 정보, 디테일한 정보들이 거기에 또 저장이 되고, 가상의 정보, 가상의 캐릭터 자체도 미래에는 마치 오프라인의 진짜 캐릭터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가질 거기 때문에, 하여튼 보안 관련주들이 이게 그냥 오히려 아까 로봇이라는 흐름보다는 보안의 흐름이 좀 더 강하게 올 거라 봅니다. 뭐 윈스나 이런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보안보다는 제가 갔다 온 종목 중에서는 라운시큐어 이런 주식도 괜찮습니다. 오늘 올랐다 좀 밀렸지만, 블록체인 관련해서 신한이랑 같이 하고 있고, 블록체인 관련한 보안하는 역삼동에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빠졌다가 좀 올라오는데, 보안 관련주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유비는, 그러니까 뭐 유닛 테스트, 평택, 신공장, 중공, 반도체, 장비, 태양전지 여기다 뭐 갖다 붙이냐? 이거는 따로지. 울산 쪽에 반도체 태양전지를 여기서 생산한다고? 페롭스카이트? 평택 신공장에?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되게 여기서 무슨 태양전지를 이거는 어쨌든 제가 8월달에 갈 때도 계속 준공하고 있었고요. 준공 이미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준공했다 뉴스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뜬금없이 쓴 거고요. 준공을 하고 아마 일부 가동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거점을 그때도 뭐 계속 옮긴다고 했으니까. 잠시만, 태양전지 라인이 여기 들어온다고? 시제품만 차세대 파일럿 라인 완성과 시제품으로, 차세대 태양전지는 파일럿 라인 요거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요거를 요쪽 신공장으로 약간 이전하는 파일럿 설비인가 봅니다. 사실 이게 파일럿 설비 시제품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완전 대규모 양산 설비를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요거는 미국 공급망 악몽에서 희미한 희망이 나타난다. 요런 뉴스들 좋아요. 공급망 이슈가 좀 해소된다라는 뉴스들에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70% 수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 뭐 중국의 전력난, 생산 차질, 공급망이라는 키워드에
전 세계 물류 동맥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처럼 70%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되게 크거든요. 그게 아마 한국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지금 동맥 경화 원인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풀리면 분명히 우리 시장이 좀 강해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율주행 뉴스들이 계속 나오죠. 2030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투젠은 제 승부를 한번 보려고요. 너는 여러분들 그 뉴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1억 명 솔리테르 가입자들한테 P2E, 그러니까 얘를 그 예전에 중국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뭐냐 하면, 중국 기업도 아니지만 중국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중국의 옛날에 원양어선이나 이런 회사들이 중국 제조업 기업들이 중국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얘기하는 메인 매출과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믿을 게 못 됐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회계감사 다 중국이나 외국, 홍콩이나 외국에 있는 회사로 하니까. 미투제는 3일 회계가 일단 회계 감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작년에 상장됐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관련 기업에 대한 이슈 때문에 사실은 엄청 강화됐고요. 그런 것들, 특히 해외에 근거지가 있는 회사들이 이제 상장할 때 더 강화됐고, 그러니까 엄청 그걸 이제 기준을 다 통과한 거고, 그다음에 매출의 100%가 이내부로 나와요. 구글이나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없고, 아무튼 배당 4% 이상 주고 있고, P2E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그다음에 요번에 웹소설 인수도 굉장히 좋게 보고. 일단 가장 큰 건 그건 것 같아요. 배당이 지금 연말까지 일단, 그래서 계속 미투젠을 빠질 때마다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일단은 4~5% 먹고 가니까 이제 불과 얼마 남았습니까? 1~2주밖에 안 남았는데 먹고 가고, 하방은 분명히, 그러니까 배당 한 5%까지 생각하면 이게 10% 빠진다고 해도 5% 먹고 들어가니까 이게 배당락이 있겠습니까? 특히 배당주로 부각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밸류에이션이 아직 7, 8배밖에 안 되고 신작 게임도 있으니까 상방은 무한히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상방은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쟤는 그냥 딱 제가 봤을 때는 총구 안에 들어왔다 보여집니다. 이래도 주가가 잘 움직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계속 다른 것들이 막 팍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도 그냥 마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더 싸져라, 더 싸게 사놓으면 되죠. 아무 상관이 없이 다른 것들이 잘 가고 있으니까. 팅크웨어 이런 캠트로닉스도 하여튼 흐름 좀 탔고, 그 다음에 한컴이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한컴 다운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서진 시스템 이런 것 좀 약간 꺾이는데 크게 다 잘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아쉬운 건 경인양이랑 좀 아쉽고, 세틀뱅크가 아쉽긴 해요. 분명히 이 주가는 아쉽긴 한데, 지금 시장의 연결고리를 잡아서 스토리텔링 할 게 당장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민엔지는 그래도 마이데이터 쪽이 아직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강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절대적 기준으로는 분명히 세틀과 미렌지는 싼 거 맞고 지금 무조건 맞는데, 시장의 연결고리가 예를 들면 아까 그냥 봤지만 로체 같은 거죠. 로체 이런 거는 그냥 아까 지금 열어보다 봤는데 이런 거 로봇 다 오는데 왜 얘는 인정 안 해주는, 이런 건 이제 당장 우리가 이때까지 보고 있던 종목 아니라도 저런 거 억울해서라도 좀 피투를 세우는데 그럴 만한 어떤 인사이트가 지금 당장은 없다는 거죠. 아무튼 길게 보면 기회고, 말은 갖다 맞추면 되니까. 그 다음 DY 이런 것들 좀만 더 빠지면 6,100원 이하까지만 오면 계속 피토 세우고 싶은데 아직 고까지는 않았고, TYM 나쁘지 않습니다. TYM 하여튼 크게 겁먹지 말고 그냥 내년
봄까지 진짜 본다 생각하고 단가 높게 잡으신 분들은 다른 데 수익 내면 TIM은 단가를 좀 낮춰놓으셔도 되고, KG 케미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저는 한번 엮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인력, 하여튼 그 이제 농수산물과 관련돼서 비료라든지 뭐 KG ETS도 있고, 그러니까 TIM도 있고, 그다음 뭐 일동제약 같은 것들은 최근에 이렇게 약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30분 거래 일어나는데, 뭐 그래도 추가 매집인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일동홀딩스가 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일동제약을 조금씩, 이거 아직 완전 세력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한컴 상가하고 나서 거래된 것처럼 한 번 더 위로 치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갖고 있는 분들은 갖고 있으시다가 더 오르면 오르는 대로 조금씩, 그러니까 확 하지 말고 조금씩 팔아가지고 홀딩스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하면 그게 조금이 쉽진 않지만 뭐 BH 이런 거 다시 튀어오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네. 올해를 지금 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고, 크게 딱히 뭐 이제 막 뭔가 이렇게 다 좀 웬만하게 보는 종목들이 다 올라버려가지고 뭔가 다시 의욕이 좀 꺾인 분위기이긴 한데, 물론 안 간 거 있습니다. 안 간 거 있습니다만은 시장도 그냥 뭐 크게 뭐 어떤 특징적인 포인트가 보이지는 않고, 뭐 로봇이 오긴 왔지만 그냥 메타의 흐름들은 계속 가고 있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연말 지금 뭐 수익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뭐 코스피 코스닥은 비록 별거라도 지금 우리들이 오랫동안 공부 열심히 했던 주식들이 요즘 흐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계좌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개영이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연말까지 찬찬히 현금 10% 이상 정도는 만들어가자라고 하시던데, 저도 뭐 같은 기조로 현금 한 1-20% 정도를 조금씩 좀 만들어가는, 아니면 현금을 만들면서 좀 배당주를 좀 담든, 배당주는 현금하고 거의 동일시하다 보거든요, 연말까지는. 그래서 만들면서 배당주를 조금씩 가져가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월요일 오늘 녹방을 했고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올려드리고, 수요일날은 예정대로 라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남은 12월 하여튼 모두들 화이팅 하십시오. 이상 대주주입니다. 감사합니다.